자,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올수영입니다. 10월 10일. 자, 얼마 전에 고향 저유소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불이 활활,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를 냈죠. 이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인데요.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고 넘어온 풍등에 불을 붙여서 호기심으로 날렸는데 그게 슉 넘어가서 저유소에 빠져서 불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왜? 그런데 구속영장이 반려당했다는 문제는 말이죠. 이제 청와대 청원이 막 이제 나오고 있는데 스리랑카인이 무슨 죄냐? 에? 스리랑카인이 무슨 죄냐? 풍등 날려서 불이 날 정도로 설계를 잘못한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 아니냐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죠. 대한송유관공사, 자, 여기는 얼핏 보면 공기업처럼 느껴집니다. 네, 공기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민간기업이에요.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가 됐는데 이름을 안 바꿨어요. 민영화의 폐해가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민영화를 했으면, 자, 이 저유소라는 곳이 전쟁이 났을 때도 안전해야지 되는 곳이겠죠. 풍등 하나에 불타버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네. 자, 스리랑카인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산불이 나더라도, 고의가 아니어도 산불에 시작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스리랑카인이 처벌을 받기는 하겠지만 엄청나게 심한 처벌을 받을 이유는 없다. 사실은 대한송유관공사에 특별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적폐들, 많은 분들이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사, 공기업, 이런 데들, 경쟁이 딱히 없고 수익성이 떨어져도 되는 곳. 대한송유관공사 민영화 됐습니다. 민영화 됐다고 해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무슨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고. 대한송유관공사라고 하니 송유관, 기름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뿌리는 관을 관리 만드는 뭐 이런 곳이겠죠. 그죠? 얼마나 비용을 아끼려고 했으면 풍등 하나에 저유소에 불이 붙느냐. 특별감사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유관공사라고 하는 곳은 대한민국의 안보 영역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안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접하게 관리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감사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는 양아치들 처단 분명히 해야 되겠죠.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이런데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이런데 취업하고 싶어 해요. 왜냐? 일은 많지 않고 연봉은 센 곳이라는 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빡세요, 이런데. 하는 일이 많지가 않고 연봉이 센 곳. 이런 곳들이 많죠. 대한송유관공사가 그런 곳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공사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곳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데 취업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경쟁도 별로 없는데 연봉은 많이 주니까 일도 빡세지가 않고. 대한송유관공사가 이제 사기업이라 국가가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렇게 허접하게 만들어 놨다 비리가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풍등에 불이 붙는 저유소는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저유소 같은 것은 웬만한 공격에도 터지지 않게 설계가 돼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웬만한 공격에도 터지지 않게 설계를 해야지 되는 게 상식적이겠죠. 풍등에 불이 붙어서 작살이 날 정도면 자, 아무튼 대한송유관공사는 공기업이 아니라 민영화된 사기업이라는 거, 그리고 풍등 하나의 저유소가 작살난 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스리랑카인을 손가락질하고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이름부터 바꾸세요. 무슨 공사야 니들이. 사기업이면서 공사인 척하면서 말이죠. 에? 그리고 송유관공사 이런 거를 왜 민영화시키는지도 잘 모르겠으나 민영이가 문제예요. 민영화돼서 잘 된 거를 본 적이 없어. 왜 이렇게 민영화를 못해서 안달이지? 맞아요. 그냥 해먹으려고 이외에는 뭐 모르겠어요. 경쟁을 통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IMF 때도 많이 됐죠. 노태우 때도 많이 됐고, IMF 때도 많이 됐고, MB는 많이 하려고. 맞아요. 원래 국가가 운영하던 것들은 이유가 다 있었죠. 왜냐면 국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큰 사업들은 국가가 주도했어요. 통신, 그죠? 안보, 이런 자원, 에너지 쪽, 이런 것들은 국가가 다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하나씩 뚝뚝뚝 민영화 때 보면 알짜배기들을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손해를 좀 봐도 되죠. 온 국민한테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니까 손해를 보고 적자를 봐도 괜찮아요. 세금으로 좀 메꿔도 괜찮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 노인네들이 공짜로 타는 것 때문에 적자다 개소리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서울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적자를 좀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 다 쪼개서 얘네들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데 그냥 국가가 운영을 했으면 괜찮잖아요. 괜찮잖아. 근데 계약을 적자를 보전해 주기라니까 얘네들은 적자가 우리는 더 많이 받다 라고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지하철에 우리는 적자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세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얘기하려면 적자를 많이 봤다고 서류를 쓰는 게 꿀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송유관공사에서 저유소, 고양시에 있는 저유소에서 풍등 하나에 불붙은 것 때문에 뉴스가 좀 됐었죠. 송유관공사 사기업입니다. 공기업이 아니에요. 자, 과연 이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